안녕하세요. 전국수석 인생학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갑자기 제가 생각하는 서울대생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를 보는데 방송인 정은표 씨의 아들인 정지웅 씨가 서울대 인문학부에 정시로 합격을 해서 유퀴즈에 출연했더라고요. 유튜브에 서울대 합격 순간을 찍어서 올리신 걸 보고 저도 살짝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걸 보다가 저도 생각에 좀 빠져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합격 발표를 열어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인생에서 정말 잊기 힘든 순간 중에 하나죠. 서울대에 합격하고 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당연하게도 어떻게 서울대에 합격을 했는가? 이겁니다. 저의 기분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사실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궁금해하셔서 이것저것 코치코치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자기 아들이랑 빡세게 상담을 좀 해서 정신교육을 시켜달라는 분들도 있고, 자기 딸이랑 암호 통화라도 좀 해서 기운이라도 좀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하다가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최적의 답변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서울대에 합격하기 위한 비법은 무엇일까? 부모의 재력, 주거지의 학군, 좋은 고등학교, 학생의 노력, 타고난 지능, 운칠기삼, 뛰어난 스승, 고퀄의 사교육, 정승제. 물론 지금 열거한 요소들이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력이 좋으면 여러모로 지원을 빵빵하게 받을 수 있고, 학군이 좋으면 친구들과 공부하기가 좋겠고,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고등학교가 당연히 좋겠고, 학생의 노력도 필요하고 타고난 지능이 뒷받침되면 더욱 좋을 것이며, 운도 좋아야 하고 하늘의 도움도 있으면 개이득이고, 스승도 잘 만나면 좋은 것이고, 좋은 사교육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입시를 해낼 수 있을 확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막상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요소들은 있으면 좋지만 생각보다 이런 요소들 없이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들도 많았고, 저에게 서울대 합격 비법을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자신있게 대답하기에는 2%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 끝에 도달한 대부분의 서울대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책을 특히 어렸을 때 많이 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싱거운 대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공통점은 단언컨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능이 발달하는 어린 시절, 학창시절에 책을 많이 읽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만들면서 혹시나 해서 이번 영상에 영감을 준 이 정지웅 씨의 인터뷰가 있을까 해서 살짝 찾아봤는데요. 역시나 독서와 관련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지웅 군이 평소 독서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심리학 책과 주식 투자 책을 읽는다고 했군요. 서울대 합격 후에 인터뷰한 것도 보면 정은표가 아이들을 영재로 만든 비결,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안 봐도 뻔합니다. 독서, 그건 정말 과학입니다. 이런 자료를 제시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영상을 만든 건 아니지만 만드는 거 가볍게 검색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저의 뇌피셜과 주변 통계학으로 내린 결론을 누군가는 오피셜 통계 연구를 해보지 않았을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독서와 학업의 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었나 봐요. 독서의 힘, 부모의 학력 소득 격차도 극복. 을 대충 보면 중3 2,000명, 고3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독서가 수능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학력과 소득 차를 뛰어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초딩 3학년간 문학 서적을 0권 읽은 중딩이랑 11권 이상 읽은 중딩의 수능 성적을 비교해 봤더니, 언어는 1.9등급 차이, 수리는 1.44등급 차이, 외국어는 1.74등급 차이.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이죠. 여기서 제가 저의 뇌피셜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된 점은 글자를 읽는 언어와 외국어가 아닌 숫자를 읽는 수리 과목에서도 상당한 성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지만 라떼는 언어, 수리, 외국어였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유치원, 초중교 교사, 교육청 전문직 등 10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많이 읽는 사람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데에 96%가 매우 동의 혹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정말 매우 동의합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릴 때 읽은 책이 이말년 시리즈든 해리포터 소설책이든 삼국지 만화책이든 간에 청소년기에 활자를 가까이 했다는 점이 나중에 어떤 과목인지를 불문하고 학습 능력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이든지 내가 그 안에 활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일련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학습이나 공부라는 것을 대략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 플러스 암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해는 지능의 영향을 주로 받고 암기는 노력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쓸 때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이 이해를 발달시키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같은 내용, 같은 양을 공부하더라도 이해가 낮으면 노력을 통해 암기로 그 부분을 채울 수밖에 없고, 이해가 높으면 암기를 덜 해도 되니까 노력이 덜 들어가서 그 노력을 다른 곳에 쏟을 수 있고 점점 선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활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건 덤이고요. 보면 물론 제 주위의 사례들을 토대로 뇌피셜 주변 통계학에 의거하여 내린 판단이지만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들 중에,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 중 단 하나를 고른다면 원탑은 어릴 때의 독서 습관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제 누가 서울대 가는 비법 혹은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끄고 책을 읽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수석 인생학교였습니다.